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실적 시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 LG전자도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또 자동차주가 선방하고 있는 만큼 2분기 기업들의 깜짝 실적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는 지금 FM가이드 측에서 집계한 예상 전망치를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2,81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전망치보다는 조금 증가하게 된 만큼 깜짝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4% 증가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상장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단연 자동차 종목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를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6,157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1분기에도 반도체가 자동차 종목들에게 이익에 대한 1위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이번에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 개막하고 나면 또 개별 종목들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 가까이 나왔던 소식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의 참가 기업 89개사의 명단이 이제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만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식 그리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무역 상담회 같이 이런 행사들의 경제사절단들은 모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양국의 경제와 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번에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상당히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까지 첨단 산업 이렇게 폴란드에 좀 맞춤형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수주 소식이나 계약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최대 15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대 150억 캐나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7천억 원의 성과 인센티브를 합작법인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의 3분의 2는 연방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온타리오주가 각각 지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인센티브는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에 제공이 됩니다. 보조금 규모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동등한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고요. 지역 언론 윈저스타가 앞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액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봅니다. 이 교사 출신인 슈퍼개미 김기수 씨가 중견증권사 다울투자증권의 이병철 회장의 지분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2달 반 전에 이 CFD 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에 다울투자증권의 주가도 함께 급락을 했을 때 이때 공격적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분 14.34%를 확보해서 단숨에 이 회장에 이어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과의 분쟁 끝에 경영권을 확보했던 이 회장이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김 씨는 최근에 이 회장 측에 지분 매입 의사를 전했고요. 현재 주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다울투자증권의 지분 25.2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이 회장은 이런 제안을 받고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업계
여기에서는 김 씨가 좀 저평가된 다울투자증권에 대해서 적대적 M&A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최근에 이병철 회장에게 경영권 인수 제안을 한 것은 이렇게 적대적인 M&A를 나서기 위한 수순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2배 이상의 가격에 지분을 사들이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울투자증권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이 한국콜마홀딩스와 체결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 2종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바이오랩은 한국콜마홀딩스로부터 해당 물질인 KBL382와 KBL1027에 대한 글로벌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권리를 반환받았는데요. 고바이오랩은 지난 2020년 11월 한국콜마홀딩스와 해당 후보 물질 2종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는 비임상 단계가 진행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단은 한국콜마홀딩스 내부 사업 전략 변경과 신속히 후보 물질을 개발하려는 고바이오랩의 의사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바이오랩이 수령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고바이오랩과 더불어서 한국콜마홀딩스 주가 흐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역시나 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뉴스인데요. 조금 전에 CNBC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레카네밥이 미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이 레카네밥은 기억장애와 이해력 저하를 초래하는 중증도 환자에서 증상을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올해 1월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취득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과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까지 6개국에서 현재 승인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레카네밥은 뇌의 신경세포 외측에 축적이 돼서 신경세포에서 독이 되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공하는 작용을 하고요. 임상시험에서는 레카네밥의 증상의 진행을 27% 정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중등도 환자의 증상 악화를 2년에서 3년가량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알츠하이머병 굉장한 또 불치병인데요. 그래도 치료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 병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카네밥 관련 종목들 또 치매치료제 관련 종목들 오늘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메디프론을 포함해서 카이누스 메드나 피플바이오 모두 이렇게 치매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이제 또 오늘 장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뉴스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